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외교 슈퍼위크 경주 에이펙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이죠. 자, 내일은 세계가 지켜보는 트럼프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또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최근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한 데 이어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러다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까지 풀어주는 최악의 안보 재앙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 것인가, 두 번째는 북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자, 한미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북한 문제,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국익을 위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매우 혼자 앞서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뭔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 신세, 나아가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 트럼프의 즉흥성은 우리가 1기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겪은 바가 있죠. 당시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만나더니 결국 이게 하노이 회담 가서 결렬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굉장한 우리가 안보 혼란을 겪었었죠. 물론 이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용했습니다만, 이런 트럼프의 즉흥성이 또다시 발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본 일정을 마친 뒤에 한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또다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은 또다시 내 서해상에 미사일 발사했죠.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김정은은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 왔고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 하나 또 발사한 건데 별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차 만남의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이렇게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나는 항상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만날 것이다. 자, 이렇게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자, 최근 트럼프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했습니다. 물론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 보유국이다, 정확히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뉴클리어 파워로 칭한 데 이어서 대북 제재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 못 막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걸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 제재안 때문이었는데, 이걸 협상 카드로 내세운다? 그러면 대북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거기서 뭘 얻어낼 것인가? 글쎄요, 이재명 정부가 얼만큼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언론 사설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 사설 제목 몇 개만 보실까요? 조선일보가 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한국 안보가 노벨상 재물되나? 자, 동아일보 북한에 갈 수도 아니면 기다릴 수도 이렇게까지 멍석 깔아줄 일인가? 자, 한국일보 제재 완화 거론한 트럼프의 대북 접근 동의하기 어렵다.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대북 제재가 있다. 아마 이보다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문제를 김정은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은 핵 보유 세력, 뉴클리어 파워, 김정은이 원한다면 그쪽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 제재 해제까지 맞바꿀 용의를 내비친 것이다.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 쇼를 하며 미북,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 고통 때문이었다. 2016년 핵 ICBM 폭주를 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 수출품의 3위에 해당하는 석탄, 섬유, 수산물 거래를 막았고 달러 박스인 해외 노동력 송출도 차단했다. 자, 북한에 유입되는 석유류도 제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북한의 대중 수출은 90%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은행의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한다. 북한은 금융 제재를 두고 피가 마른다고 했었다. 2019년 트럼프를 만나 고철 수준인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핵심 제재를 전부 풀어달라고 했다. 그러니 사실상 북한의 당시 행보가 전부 비핵화 사기 쇼였다라는 거죠. 이걸 사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판을 깔아줬던 것 아닙니까? 자, 트럼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북한은 영변 범위 내에서 폐기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 매달렸다. 그만큼 당시 제재 해제가 다급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제재로 경제가 파탄나 자신이 망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몰려야지만 핵 폭주를 멈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실 핵 보유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사실상 핵 보유를 했고 이걸 못 막았습니다. 사실 핵 개발을 시작한 어떤 국가도 내 도중에 멈춘 사례가 없죠. 자, 안보리 제재를 풀려면 상임이사국 동의가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이고 제재 해제에 신중하던 트럼프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1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며 핵 세력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뭔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 입장에 서서 이걸 동조해 준다? 그러면 뭘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가 되는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카드로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유엔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재는 북핵을 저지할 마지막 남은 지렛대다. 그걸 지키기 위해 프랑스, 영국의 안보리 거부권에 기대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입장 변화도 없이 그냥 북한 갈 길 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동의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거기까지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뭘 얻어낼 수 있는가인데,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옆나라 일본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지금 강한 일본을 표방하고 있죠. 총리 되자마자 선언했던 게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핵 잠수함을 보유하겠다, 비핵 3원치를 폐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상당 부분 미국의 어떤 동의와 승인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것 외에 엄청난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일본이 핵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는 이 길을 거의 터준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겨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라늄 농축을 좀 확대하고 핵 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이걸 지금 개정하는 수준에 와 있는데 일본은 이미 다 가능합니다.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고 핵 연료 재처리도 가능한 상태에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을 거의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만큼이라도 따라가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라는 건 이건 굉장히 뼈아픈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해 만에 게다가 대북 제재 완화까지 내비친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아니 일본이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핵 위협으로 인정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그 명분 속에서 우리도 그러면 방어력을 가져야겠다 이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는 건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안보에서 미국은 일본까지 굉장한 안보 파트너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커스 그 안보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 미국, 호주, 영국 여기서 핵심 내용은 호주를 핵 잠수함을 갖는 국가로 만들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뭔가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해군 전력을 더 보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오커스 안보 협의체에 일본을 포함시켜서 일본에도 어떤 핵 잠수함 만드는 기술을 미국이 전수해 주는 지금 이 방향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어떤 안보, 어떤 전력, 억지력을 위해서 뭘 얻어낼 것인가 여기에 어떤 성과를 저는 가져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우라늄 농축 지금 20% 미만으로만 할 수 있고 이것도 원자력 발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핵무기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 90% 이상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즉흥적인 트럼프 때문에 준비 없이 갑자기 안보 재앙을 맞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로 접근해서 좀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